공기는 메마르고 바람은 통제불능입니다. 마치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뒷마당에서 그릴 요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뭇잎들이 꽃가루처럼 떨어지고 있네요. 바람 때문에 아까 덜어둔 빨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네요. 멀리 있는 숲에 붉은 지평선과 하늘에 닿아있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운이 좋다면 토네이도를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시속 50km로 움직이지만 시속 110km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상상해보세요. 대피소를 찾거나 도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도로가 붐빕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바람이 표지판을 넘어뜨려서 앞유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나저나 큰 토네이도는 차 전체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걸어야 해요. 최선은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깊은 지하실이 있고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요. 토네이도가 지나간다면 언제나 지하에 숨도록 하세요. 만약 지하실이 없다면 창문 근처는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튼튼한 물건 밑에 숨으세요. 친구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군요. 주변의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바람에 휩쓸리고 있어요. 돌아섰더니 토네이도가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있네요. 파편 때문에 거의 볼 수는 없지만 소용돌이가 불타고 있어요.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이 회전하는 화염 바람은 시속 225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높이는 4.5m에서 45m, 너비는 최대 15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은 수톤의 연기가 빙빙 돌 때 일어나는데요. 이때 뇌우도 토네이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모닥불에서도 작은 파이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회오리라고도 하죠. 다음에 캠핑을 하거나 거실에서 벽난로를 쬐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바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토네이도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온 곳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연기와 재를 털어내지만 소용이 없군요. 여러분은 최대한 빠르게 달리다가 바로 길 한복판에 주차된 큰 트럭을 한 대 발견했습니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세요. 바퀴가 20개 정도 달렸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크고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삐걱거리고 윙윙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퀴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주 우아하게 땅에서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술쇼의 소품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바퀴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트럭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그땐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트럭에서 기어 나와 계속 달리세요. 편의점에 들어가 잠깐 숨을 돌리도록 하세요. 유리창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게 불에 타고 있군요. 이 괴물 같은 화염 소용돌이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합니다. 멀리 내다보니 도시의 다른 부분을 파괴하는 또 다른 파이어 토네이도가 보여요.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산이 많지 않은 미국 같은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넓고 평평하니까요. 하지만 물론 토네이도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번잡한 도심에서 토네이도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려면 크게 열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토네이도는 슈퍼셀 네우 속에서 형성됩니다. 슈퍼셀 네우 속에는 온도가 다른 두 가지 공기가 존재해요. 토네이도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는 따뜻한 공기와 습기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 형성됩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나선형의 깔때기 구름 모양이 됩니다. 기상학자들은 공기 중 습기의 양을 관찰해 토네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니 다음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TV를 계속 켜두세요. 하지만 파이어 토네이도는 경우가 다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가게 안에서도 더위가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화염 방사기가 모든 것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하 대피소를 찾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전 등록기 아래에 숨어서 임시 방편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사방에 재가 가득하고 창문도 다 부서졌어요.
토네이도야 고맙다. 화산재는 파이어 토네이도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숨을 안 쉬고 앞이 안 보여도 상관없다면 괜찮아요. 가능한 한 몸을 낮게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어서 움직이면 날아다니는 물체나 파편에 부딪힐 일도 적겠죠. 불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연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바깥에 나무에 불이 붙었고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불씨가 반짝거립니다. 이 불씨는 1.5km 이상을 이동하고 화재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게 안의 물건들이 정말 미친 듯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연기로는 부족했나봐요. 이제 편의점은 과자를 뿜어내는 활화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테이블이 하늘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게 안의 소리는 매우 강렬합니다. 제트기 엔진 옆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 더위 때문인지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며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지하 창고가 있다는군요. 살았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테이블은 나사가 느슨해지고 공중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물병을 발견하고 옷에서 천 조각을 찢습니다. 젖은 천을 사용해서 공기 중에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면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테이블 아래에서 기어나와 지하 창고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땅에는 깨진 유리가 가득하고 곳곳에 깡통과 물건이 빼곡하게 널브러져 있어요. 심지어 깡통이 뜨거워지기까지 시작했어요. 나무 늘보처럼 기어가면서 뾰족한 것들을 피하세요. 파이어 토네이도는 아직도 밖에 있다고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중이죠. 드디어 성공입니다. 계단에서 점원이 여러분을 끌어내렸어요. 어둡지만 시야를 활보해줄 배터리 구동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가 온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화염 폭풍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가까운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세요. 얼굴에 있는 검은재를 모두 닦아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씩 긴장을 푸는데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점원과 함께 통조림 더미 뒤로 몸을 숨기세요. 그때 토네이도가 더 강력해졌어요. 바람이 여러분이 있던 가게를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남은 것은 강철과 콘크리트 토대, 알 수 없는 기둥 2개뿐입니다. 바깥과 안을 분리해주는 철문이 간신히 버티고 있네요. 그런데 나사가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불이 들어오려 하고 있어요. 방에 있던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몇 분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점원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세요. 남은 게 없네요. 편의점이 반창고처럼 뜯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예전의 동네를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고 간 자리에 남는 화재입니다. 마을, 숲, 농장,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